거침없고 리얼한 지역 이슈 한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두 패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대한 손님도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오셨는데 그렇죠. 대개 두 번째 오시는 손님들이 좀 내년 지선하고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두 번째. 이분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직도 있다고 좀 ING죠, ING. 그렇죠. ING예요? 그렇죠. ING면 특히 오늘 주제와하고도 밀접한. 정말요? 오, 그렇다고 이분이 이 문제를 발생시킨 분은 아니고요. 예, 오해는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북 NGO 센터의 송재봉 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두 번째인데 이제 저희 스태프들이 출연을 요청 이제 드렸는데 흔쾌히 승낙을 하셨다고 그러길래 한 판을 좀 이렇게 쉽게 보시나 이렇게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어렵게 보는데. 그러십니까? 그런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늘 또 즐겨 보고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유튜브에 카운터 얼마든지 매일 들여다보고. 오늘의 주제를 먼저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주시 공직사회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품수수, 폭행, 보도방 운영 등 잇따른 일탈 행위로 연일 도마에 올랐던 청주시, 갈 길을 잃은 모습입니다. 통제불능에 가까운 청주시 공직사회 일탈 행위, 그 원인과 대책을 리얼토크 한판에서 나눠봅니다. 오늘 센터장님하고 나눌 얘기 청주시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인데요. 정말 이 얘기를 준비를 하면서 왜 그럴까? 정말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오늘 토크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원인과 대책 또 진단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최근에 너무 황당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못하는 사건들이 진짜 너무 많았죠. 네. 특히 청주시청 관련 공무원들 사건이죠. 우선은 민망한 이 청주시의 민낯을 한번 좀 조목조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한두 건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면 가장 우선은 사실 이승훈 시장이 임기 내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보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저녁에는 아침에 뉴스를 보다가 이 보도방 얘기 나오는 거 보고 정말 한숨이 확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디야? 이야, 정말 청주시더라고요. 시 공무원이 운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야. 또 하급 공무원의 상관을 폭행해가지고. 마치 또 그 공무원이 또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설이 나온 거고 또 이게 자살을 했는데 사실 왜 자살을 했는가 들여다보다가 보니까 이런 사건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몰카 촬영 이거 참. 그건 진짜 짜증나요. 짜증나. 공무원이 그래도 7급 공무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서 정말 그 얘기를 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고요. 또 뇌물수수는 한두 건이 아닌데 특히 구속이 됐잖아요. 이 수의계약건의 뇌물수수건. 또 한 구청장이 음주운전 한 것만 해도 민망한 일인데 또 측정검을 해가지고. 아이고야. 그런 또 언론 보도에 하면 또 음주 사실도 부인하면서 감기약을 먹었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건. 또 왜 출장 보고서 내고 전주가 갖고 술 팔고. 맞다. 그런 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또 이것도 사실 좀 엽기적인데 이재명 구호물품을 자기 고향 경로당에다가 전달했다고 하는 건 있죠. 그거 참. 거기다 또 최근에 충북 상권 활성화 재단도 이게 또 문제가 돼서 이것도 수의계약건 여러 건이 문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가지만 봐도 정말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사건이. 외부에 청주를 얘기를 하다 보면 맑은 고을 청주, 교육의 도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저 변호사님 혹시 노래방 자주 가시잖아요.
안 갑니다. 노래방 자체. 자주 가신 것 같은데. 이게 방송 나가는 겁니까? 이거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진짜. 최근에 저 국무총리실 산하 감사반에서 한 달간이나 보통 이례적으로 청주시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한 달이나요? 지금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죠. 뭐 네. 일부 공무원들이 이제 그 자기가 사인하고 시인하면 이건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희자되고 있고 누구 했다. 뭐 이제 공무원들 간에 사실 뭐 화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바짝 긴장하고 그게 이제 언제쯤 발표될지 모르지만 아니 근데 국무총리실에서 감사를 한 달씩이나 하는 게 이례적인 일입니까? 그렇게 하는 일이 별로 없는 모양이죠. 상당히 이례적이죠. 보통 한두 주 내에 오래전에.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 예. 이 국무총리실 암행 감찰은 뭐 이렇게 명절 때도 있긴 하거든요. 예, 뭐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닌데 9월달에 암행 감찰관을 파견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와서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돌아가는 건데 아하. 10월달에 4명이던 인원을 9명으로 늘려요, 조사관을. 아 오히려. 예. 아. 그러면서 오히려 상설 감사장을 설치하고 감사를 한 건데 그것은 뭐냐, 암행 감찰 과정에서 뭔가 확실한 여러 가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늘렸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뭐 구청장이니 누구니 이렇게 이름까지 지금 아하. 거론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아하. 이건 아마 청주시가 여러 가지 그런 행정상의 절차상의 오류도 있지만 예. 이 비리와 관련된 여러 건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게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겠다. 아하. 그런 저는 뭐 생각이 아직 듭니다. 법적으로나 징계적 차원에서 문제되지는 않았지만은 예. 그 절차 위반이나 비리나 이런 수많은 의혹이 내재돼 있는 그 쓰레기 매립장 관련이 있잖아요. 아. 특정 그 폐기물 처리 업체와 예. 유착을 했고 행정적 편의를 주고 절차도 위반해서 뭐 바꾸고 했던 과정. 네. 이것이 아마 향후에 뭐 다른 시장 체제가 등장하면 청주의 최대 비리 백화점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너무 많은 의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하나도 규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잘 지적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청주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뭐 대다수 공무원들이 사실 이런 거와 무관하게 이제 자기 일을 맡아서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억울한 부분이 있죠. 예. 또 이제 그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민선 5기에는 그 시에서 이제 자료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72건이었어요. 민선 5기에서. 5기 때, 5기 전체적으로. 예, 민선 6기 이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4건입니다. 줄긴 줄었네요. 104건인데 많이 줄었죠, 그죠? 예. 그런데 거의 이제 지금 다만 해임이나 파면 이런 것들이 좀 굵직굵직한 사건이 터지면서 굉장히 저 비리 집단으로 뒤집어 쓰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게 참 청주시 공무원에서 억울할 수 있죠. 횟수는 줄었는데 사안이 임팩트가 점점 커지는- 커지는구나. 무슨 비리건이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런 예. 여러 가지 징계건이. 네. 근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크게 문제가 된 것은 내부에서 불거진 것이 아니라 대체로 외부에서 수사를 받는다거나 뭐 이래서 예. 이게 이제 문제가 터져서 그렇죠. 징계를 받은 건이고요. 그렇죠. 이 감사관실의 역할이 감사관실이 열심히 일을 하면요. 징계 건수가 늘어난답니다. 대체로. 근데 저도 감사관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안 하면 일을 안 하면 이것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징계의 그 대상자의 숫자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청렴도를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 하는 측면도 또 동시에 그렇구나. 봐야 보통 된다는 뭐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봐요. 이게 중범죄가 늘면 예. 당연히 잔챙이 범죄도 느는 게 정상이거든요. 아. 근데 이건 느는데 이건 준다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는 안 맞아요. 계속되는 부패, 청주시 공무원 왜 일어나?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진짜? 이 조직이라는 게 이게 규율과 질서라는 게 한 축에는 좀 중요한데 네. 청주시의 경우 재선단체장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잖아요. 없었고, 예. 그것은 역으로 무엇을 얘기냐면 이 간부급 고위 공무원들의 권한과 영향력이 막강하다.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그래서 이 간부 공무원들이 일장의 부분적 일탈이라는 게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측면이 강하고요. 예. 또 청주시청 공무원의 그 가족 비율이
공무원 가족 비율이 40%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조직 내에서 일정하게 원칙과 규율이 서기보다는 어떤 그런 연고와 사적 관계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비리 문제가 온정주의적 시각에서 계속 덮여지고 감춰지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제대로 이제 처벌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졌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게 이 문제를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야, 만약에 그런 부분에 진단이시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어떻게 깨요? 그 거대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를. 큰일인데. 큰 틀에서 보면 추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게 이제 도중 하차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자꾸 보다 보니까 뭐 공무원들도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시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시장으로 의인화되는 애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한테 충성을 해서 뭐 이런 어떤 단체장한테 거. 충성도는 지자체는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자기 승진과 관련해 가지고 예. 자기 만약에 시장한테 단체장한테 한번 눈밖에 나면 적어도 4년은 죽어 지내야 될 정도로. 그렇죠. 이번 지방자치단 그러면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시장이 임기 내내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들이 네. 공직 사회의 일탈행위, 부패나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너무 길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진단이 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제가 보니까 2013년부터 예. 15년, 16년, 올해 연초까지도 네. 청렴과 관련된 반부패 그 종합 대책이 계속 발표돼요 매년. 그리고 그 이승훈 시장은 늘 원칙에 의해서 이런 비리는 용서하지 않고 엄단하겠다. 아하. 그러면서 계속 대책을 내놨죠. 그런데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말만 말이 반복된 거고. 말이 안 먹히는 실천된 게 거예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실천도 안 된 거죠. 이제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 이제 고시 출신들이 고위직들은 밑에 이제 9급부터 크질 않았기 때문에 예. 사무관부터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밑에 이제 부하 지원들의 어떤 그 행태라든지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 뭐 본인은 뭐 원칙적으로 강조하고 예. 뭐 시체의 말로 뭐 이제 그 팀장 뭐 이렇게 책임자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예. 근데 실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뭐 연자제도 아니고 현대판 연제도도 아니고 뭐 그 팀장이나 그 상사가 그 직원들이 퇴근 후에 뭘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오히려 공무원도 불만만 높였어요. 잠깐만요, 기자님. 아니 지금 고시 출신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 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관왕 출신 입장에서는? 답변을 보면 아니 뭐 이승훈 시장 개인이 이제 수사와 재판을 받으니까는 그에 따라서 기관과 규율을 잡을 수 있는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없었고 그 팔로워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안 해줄 수도 있었다는 면도 있지만은 예. 나는 이승훈 최고 책임자의 개인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오. 뭐 공무원 개인의 개인적인 사적인 일탈은 막을 수는 없지만은 이거 어떤 범죄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과 조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나 건축업자로도 뇌물 받거나 허위 출장 같은 거 예. 이런 거는 사실상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문제거든요. 이거를 문제를 천착을 해서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문제를 천착을 해서 이 원인을 찾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승훈 시장님한테는 그런 걸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없는 걸로 덮어버리고 그냥 시간만 흐르기만 지났던 것이 아닌가. 이제 내부 비리에 대해서 내부자한테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라. 근데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관리자가 있고 어떤 관리자는 야 내부 문제 돼서 외부화되면은 나만 욕먹어라고 하는 관리자가 있고 이게 천양지차 같아요. 범죄가 많다. 내부 범죄가 많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청렴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 단체장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괜히 문제만 긁어 만드냐 왜. 그다음에 중간 관리자도 그렇잖아요. 우리 조직 내부의 문제를 왜 외부화시켜. 내가 승진하고 좋은 보직 가는데 문제가 되잖아라고 하면서 그런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검사를 하셨잖아요. 네. 유독 저 검사들이 공무원들은 뭐 공무원들 입장에 쥐잡듯이 잡는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보면 공무원들이 어떤 그 비리를 저질렀으면 이거 뭐 말이 또 그 봐주는 경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공무원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맞아요. 예. 하나의 조금 간대하게 어떤 처벌을 해요. 좀 일탈 하나 비부정이다 이런데 더 이렇게 양산하고 확대하는데 어떤 뭐랄까 기여했다면 오늘 은근 강임한 게 아니냐. 은근히 공격 화살이 이쪽으로 좀 이게 이제 정서적인 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은 그냥 벌금 내면 끝나지만
공무원들은 그 생명줄인 직업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인보다 더 엄벌하기는 힘들어요, 사실상.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그걸 엄벌하지 않으면 또 이게 계속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정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총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핀란드 같은 경우나 네. 뭐 그 북유럽 국가들 뭐 이렇게 보면 정말 공무원들은 아주 솜털 같은 범죄에도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렴 선진국이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시민적인 의식 수준도 높지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센터장님한테 그런 걸 한번 여쭙고 예. 싶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일각에는 통합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휴유증으로 버릇이 갖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통합한 이후에도 사실 인사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청원군, 기존의 청주시의 그런 그 가점이라든가 이런 걸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예. 인사 시스템이 운영됐기 때문에 상당히 인사 자체가 좀 경직화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과정에서 조직 통합이 그러다 보니까 전체 늦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같은 부서에 일하지만 조직 내 문화가 다르고 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상호 간의 어떤 견제라든가 또는 내부의 그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먼저 공직 내부 간에 청원 청주가 통합이 되면서 공직 내부 간의 파벌 다툼이나 뭐 이런 거 알력 이런 것도 많이 작용을 했겠지만은 청주시가 기본적으로 확장됐다는 면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진천이나 음성에 혁신도시 들어서면서 예, 청주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예, 출퇴근 하면서. 예. 그다음 오송도 커지고 오창도 뭐 커지고 세종도 바로 옆에 있고 하니까는 청주시 자체의 행정이나 이런 부분, 경제 부분이 커지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공무원 범죄도 흉악 범죄가 좀 많이 늘었잖아요. 예, 이런 그래, 것처럼 공무원 범죄도 자연스럽게 느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오늘 그 마창진의 어떤 그 담당 실무장 통화를 했더니 마창진이요, 저 아랫역.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지역, 창원시로 통합을 했죠. 네네네. 근데 거기는 2010년도에 했죠. 네. 근데 거기는 도시 형태로 대등하게 이렇게 통합을 해서 오히려 공무원들 간의 어떤 그 불신이나 이런 게 없었다. 근데 거기서 진단하는 우리 청주시를 보는 거는 뭐냐면 이 농촌과 도시 간의 통합으로 인해서 그런 갈등의 고리라든지 이게 더 커졌지 않았냐. 그런 과정에서 화학적 결합도 떨어지고 공무원들의 어떤 그 일탈행위도 더 많아지지 않나.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부분적으로 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가 조직 문화가 많이 예, 달랐으니까. 그런데 그 조직 문화가 다른 것이 비리와 연결된다는 거하고는 직접 다릅니다. 연결은 또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뭐 개연성은 있겠지만 결국은 이 비리가 늘어났다는 것은 조직 통합 과정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그런 일탈 행위가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꼬리 자르기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일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서부터 제대로 이걸 도려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가장 말단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 아니 그러면 지금 뭔가 시 내부에 큼지막한 문어가 지금 몇 마리가 들어 있는 거예요. 이 문어 네. 몸통아리를 어떻게 좀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꼬리만 자꾸 잘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까 그 쓰레기 매립장 건 예, 같은 예, 경우에 예, 말씀하셨던. 만약에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지게 되냐 하면 그 행정 서류를 만졌던 말단이 제일 크게 책임을 지게 되고 단계로 올라갈수록 위로 올라가면 도의적 책임만 지는 구조예요. 현재 우리의 이런 그 처벌 방식은. 그러니까 저는 이 구조를 못 바꿨다. 그리고 안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지금까지. 대책 얘기로 가시죠. 예, 넘어갈까요? 타이틀 한번 해주세요.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청주시 공무원 비근절 대책은 있나? 예, 그건 주제입니다. 멋집니다. 지금 예. 뭐 외부 인사로 그 개방형 공무직인 감사관을 임명하는 안에 대해서 요번에 뭐 지난 24일 날 예. 그거에 대한 청주시에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개방형 공무직인 감사관을 외부 인사 내년부터 외부 인사로 채용하겠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부서장 연대 책임을 묻는 식으로 연좌제, 실시하겠다. 연대 책임. 연좌제가 되겠죠. 네. 이 두 가지를 주요 대안으로 내놓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좀 될까요? 이게 지금 대안으로 먹힐 수 있을까요? 뭐 개방형은 뽑겠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제
뽑는지 봐야 되겠죠. 그건. 또 적임자가 없다고 안 뽑을지 뽑을지 아니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얼마나 효과적일까 문제를 떠나서 예. 내년이고 어차피 시장 문제도 이제 복잡해졌고 예. 흐지부지돼서 안 될 것 같아. 그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자리 같은 얘기했던- 공무원들 자리가 그 하나가 어딘데 그 4, 5급이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전에 그 개방형 이 감사관 뽑을 때 심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엔 분명히 적임자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주 훌륭한 점수를 줬는데 아. 나중에 발표한 거 보니까 적임자가 없다요. 아니 저 본인은 아니시죠 혹시? 아 당연히 본인이 심사를 아니 혹시 저는 센터장님도 너무너무 훌륭한 감사관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니고. 자격 요건을 좀 제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공직 경험, 감사 부서에 있었던가, 뭐 법조계 출신인가, 뭐 이런 어떤 자격 요건이 있어서 민간인으로 이렇게 시민운동을 100년을 해도 자격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변호사님-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예, 예. 제약 요건도 좀 있긴 합니다. 혹시 모든 지자체가 예. 외부 감사관들을 임명을 하고 싶어요. 그만한 또 능력과 자격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예. 예를 수사부서나 뭐 이렇게 법조 경력이 있거나 뭐 이런 거 감사 경력이나 이런 쪽에 있는 예. 사람들을 임명하고 싶은데 네. 조건이 안 맞아요. 사실은 급여가 그 이상을 줘야 되는데 근무 여건에 그게 급여가 그 사람들이 안 맞는다고요? 변호사 하다가 여기 아니, 3분의 1 지금 받는 말씀하시는 그거라는 거.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또 썼어야 하나는 이게 임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2년 뒤에 또 시장 바뀌면 또 쫓겨나서 또 자기 일 가야 되거든요. 감사관이 지금 보니까 사무관급이더라고요. 여기 청주시 사무관급 가지고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급수도 올려주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해주고. 기부도 많이 주고. 예, 여러 가지. 또 우리 저 법률가 또 다 갔다가 수장으로 앉힐 수도 있고. 단체장 말 안 듣는 예. 사람, 단체장 말 안 듣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 책임과 권한을 그냥 전적으로 위임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이렇게 봅니다. 송 센터장님이 시장 되시면 저를 채용해 주시죠. 인사청탁. 미리 가능성 너무 없다고 막 던지시는 거 아니에요? 개방형으로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적임자가 오실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규범이나 그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춰 놓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네요. 아니, 그것도 그렇죠.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제한된 조건에서 또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외부 감사관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참- 이번에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 왜냐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습니까? 그 최고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줘야죠. 내가 공직을 한번 쇄신하겠다라는 마인드가 그렇죠, 그렇죠. 있어야지. 또 또 하나 나온 예. 게 국장급 이상 16명의 간부, 최고위 간부들이 뭐 청년 실천, 공직기관 확립 청년 아까 실천 잠깐 서약서도 말씀하셨던 발표하면서 거. 연재 부서장 책임제. 연대 책임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공연불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뭐 연좌제도 아니고 연대 책임 물을 수도 없는 거고. 서약했잖아요. 그 이거야 맨날 이런 건 현실도 있어요. 사실은 그 부서에서 문제가 터지면 이 관리자가 어느 정도의 다른 나쁜 부서로 가거나 한직으로 가거나 뭐 이런 건 있는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도 분명히 뭐 있었을 텐데 다른 지역들은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법을 좀 찾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서울시처럼 1,000원만 청 받아도 그렇죠. 제일 잘 알죠. 나중에 내부자들이. 소송해서 설령 패소할지언정 일단 징계한다. 만스트라이브가 내부자들이 제일 잘할 거예요. 예, 그렇죠. 당신들의 비리는 내부자들이 제일 잘 알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이 청년 문제라는 것은 공무원 내부로만 100%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청년과 관련된 민간 협력에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청년 그 정책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 청년정책 TF팀을 그래서 운영하고 또 그 부서 간의 어떤 협의체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각각이 혼자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걸 시스템화하고 그래서 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하는 그런 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이제 젊은 공무원들 들어가면서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 투명성을 요구하고 그렇죠.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들이 자꾸 이제 뭐 이런 그 내부의 문제를 자꾸 이제 밝히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행히 이제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후보로다가 항상 지금 여론에서도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거론되고 뭐 시민 있는데 후보에서 또 이 오늘 예. 주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센터장님이 시장이 된다. 이 부분 때문에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뭐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지. 된다면. 그 된다면? 단체장이요. 예. 사실 의지가 명확하면
정말 말씀대로 어디가 초빙을 해서라도 외부 감사관 제대로 앉히고 청년 정책과 관련된 TF팀도 제대로 짜고 거기에 민간을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이걸 좀 해결하는 그런 리더십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청주시가 사실 그동안에 그런 변화를 한 번도 못 보여준 거는 분명한 것 같거든요. 꼭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리얼토크 한편에서 하여튼 청주시의 청렴 공직 사회가 구현이 될 때까지 리얼토크 한판에서는 두 눈을 아주 그냥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끝내기 한판으로 정리를 합니다만은 앞으로도 언제까지 계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자리는 좀 정리를 해주시죠. 기자님께서 먼저 끝내기 한판. 네, 저는 뭐 한 가족 두 지붕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내야 될 상황인데 그걸 내지 못하면서 자꾸 이제 어떤 그 일탈, 비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청주시 이제 공무원들이 사실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예. 공무원 되게 여기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또 하고 싶어 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좀 자긍심을 갖고 스스로 어떤 변화와 혁신을 좀 갖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책임. 예. 소속 직원들의 일탈, 비리 뭐 이런 거, 특히 직원들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비리, 일탈 이거를 다 완벽하게 제어할 수도 없고 그걸 또 최고 책임자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사람이 최고 관리자이고 특히 선출된 관리자라고 한다면은 예. 그리고 그 범죄가 이게 개인적으로 일탈 행위가 아니고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문제라고 하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규명하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장 간단한 용어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책임. 아마 많은 대다수의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정리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예, 저는 상행하효. 아우 가수 왜또 찾아서 뭐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은 예. 윗사람이 하는 일을 아랫사람이 본받는다. 예. 결국은 공직사회가 맑아지는 것은 인물이 맑아야 된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아래로 그 영향이 미친다. 예, 그렇군요. 청주시의 그 간부 공무원들 또 청주시의 그 이 리더들 예. 이런 분들이 꼭 저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들으셨지요? 오늘 예 앞으로 잘 실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선수가 등장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한 번, 두 번 다시 뭔가 이렇게 그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변화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변화, 혁신 뭐 이런 부분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본인의 의지를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주 시정이 좀 그렇게 자꾸 말씀만 하면 갖다 끼워 맞추셔가지고 변화했으면 좋겠다. 찾아 날아